최근 한국의 산업 현장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그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일터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책임,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 새로운 법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법,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사고의 책임을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위,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높은 곳,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고가 나야 이 강력한 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법에서는 중대재해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놨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때, 네, 단 한 명입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 한 분이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이 법은 바로 적용됩니다.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무겁게 본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망자가 없더라도 똑같은 사고로 2명 이상이 다쳤는데 그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이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또는 1년 안에 똑같은 유해 물질이나 작업 환경 때문에 직업병을 앓는 분이 3명 이상 발생해도 이건 역시 중대재해로 보는 겁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또는 1년 내 직업병 환자 3명.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보시죠. 이게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전에는요, 사고가 나면 주로 그 현장을 관리하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선을 완전히 위로, 저 꼭대기로 돌립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경영 책임자를 직접 지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가 대체 누구냐?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 그러니까 대표이사, CEO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 전체를 총괄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요. 특히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곳들 때문입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곳들? 이런 데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누가 책임지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아주 구체적인 안전 의무들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CEO를 위한 안전관리 숙제 리스트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제는 그냥 안전하게 하세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안전 경영 방침을 세우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모든 걸 직접 챙겨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안 지켜서 결국 중대재해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법이 왜 무섭다고 하는지 그 강력한 처벌 수위를 한번 보시죠. 와,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저기 경영진 징역 부분이에요. 사망사고가 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형량의 하한선을 못 박아둔 거죠. 벌금도 보세요. 개인은 최대 10억, 회사는 무려 50억 원까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이 법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CEO를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겠죠. 핵심은 바로 예방입니다.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회사의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라는 걸 하나의 문화로, 철학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법이 진짜로 원하는 변화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터를 만들자는 거겠죠. 안전점검 기간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모든 순간에 안전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 시스템 안에 아예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작업 환경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작업중지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거 좀 위험한데 싶으면 그게 협력업체 직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바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작업을 멈춰서 생긴 손해는 회사가 다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서류 100장 더 만들고 절차를 바꾸라는 법이 아니에요. 안전을 대하는 생각, 그 기업의 문화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거죠. 사장님부터 현장의 막내 직원까지 모두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강력한 책임의 전환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안전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